안녕하세요, SBG입니다. 아마 2019년의 마지막 영상 내지는 2020년의 첫 영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2019년 구입했던 신발들이 결산을 해보기 위해서 신발을 다 꺼내봤습니다. 물론 구입한 신발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고 신발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신발일 것 같은 제품들을 우선해서 꼽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발들 중에 엄선한 제품들입니다. 저는 그냥 스니커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전문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19년에 스니커즈에 대한 키워드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리플 블랙이라고 하죠. 올 블랙 컬러의 신발들에 강세하고 그리고 이런 클래식 러닝화들의 재발매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트래비스 스캇이나 지디포스 같은 핫한 제품들은 다 드로우 광탈, 래플 광탈했지만 그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구입한 신발이 꽤 많기 때문에 제 나름의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 있는 신발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프라다에서 발매한 클라우드 버스트라는 신발인데 이 미드솔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공기방울 같은 느낌 내지는 구름 이런 느낌 드는데 막 인기 있는 제품은 아닌데 프라다에서 지속적으로 발매하고 있어요. 올해에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발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은 100만원대에 출시를 했지만 실제 제가 구입한 가격은 40만원 후반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신어야지 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 신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긴 바지 반바지 할 거 없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도 발렌시아가나 발렌티노나 기타 등등 여러 명품 스니커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행이 덜 타게 생긴 디자인이라 조금 더 괜찮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프라다에서도 지속적으로 발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즌 개념도 없어서 좀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히려 발렌시아가 트랙이나 트리플 S 같이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착용하기에는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품 스니커즈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프라다의 클라우드 버스트 제품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제 생각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명품 브랜드에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제가 2019년에 구입했던 제품 중에 소재나 만듦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부테로의 빈치라는 러닝화 컨셉의 스니커즈고요. 부테로는 가죽을 굉장히 잘 다루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죽이 염색이나 만듦새, 박음질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제품이고, 이 안감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착용해도 불편한 느낌 없이 착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미드솔과 아웃솔에는 비브람의 롤링게이트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가 약간 둥근 스타일이라 처음에는 약간 착용감이 이질적인데 계속 착용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굽 높이가 한 4cm 이상 됩니다. 그래서 키높이 효과까지 있어서 고급스러움과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키높이 효과까지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5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컬티즘이나 기타 해외 사이트를 통하면 한 20만원대 중후반까지도 구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구입하시기보다는 해외에서 할인할 때를 노려서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좀 색다른 명품 스니커즈나 미니멀한 옷차림에 착용하실 스포티한 스니커즈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해봤을 땐 굉장히 못난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시대를 역행하는구나 내지는 업그레이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뉴발란스 990의 V5 다섯 번째 버전 제품이고요. 이걸 처음 해봤을 때는 이 망필 난다, 조금 별로다, 점점 산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발을 990 V4보다는 실루엣이 많이 심플해졌고요. 그리고 오스라이트 인솔이 적용되어 있고 990 V4에 비해서 이 뒤꿈치의 쿠션이 조금 더 높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트리플 블랙이라는 컬러가 처음에는 되게 무거워 보이고 했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코디하기도 좋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이 컬러는 지금도 국내에서는 사이즈 구하기가 약간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고, 개인 매물 찾아보시면 정가보다도 많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을 발매했었죠. 이지부스트 350 V2 트리플 블랙, 실패가 없는 트리플 블랙 컬러에 그리고 뒤에 힐탭에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전에 350 V2 브레드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끈이 반사 소재 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 전체에 니트 어퍼가 반사 소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땐 50만원 초중반 정도의 리셀 가격이 형성되었다가 재발매를 하면서 지금은 한 40만원대 초중반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한 켤레 정도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부스트 700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웨이브런너 오지 컬러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SNS에서 당첨이 돼서 받은 제품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부피가 크고 둔해 보여서 뭐 저런 신발이 다 있지, 별로 안 예쁘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계속 보면 볼수록 컬러 조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쯤 갖고 싶었는데 정가에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100만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의 재발매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만원대 한 초중반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지부스트 700에 입문을 하시거나 내지는 한 켤레 정도 갖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만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끔찍한 혼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 되게 별로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리복이 아디다스의 계열사라서 나올 수 있었던 괜찮은 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퓨리 부스트죠. 어퍼의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은 퓨리의 것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그리고 이 쿠셔닝 소재를 부스트 폼을 적용한 제품인데, 저는 퓨리가 그렇게 편하고 친절한 신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볼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라서 볼에 맞추면 길이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길이를 맞추면 볼이 조금 압박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 제품은 부스트 폼을 적용하면서 발볼에 사이즈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가뜩이나 부스트 폼에 쿠셔닝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착용하면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어서 끔찍한 혼종보다는 괜찮은 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이라 베스트 제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이키를 제외한 제품들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나이키 제품들만 쭉 꺼내놔봤는데, 나이키 제품들 중에는 진짜 공교롭게도 이 빈티지 러닝 제품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요. 만약에 트래비스 스캇이나 뭐 GD 포스 이런 게 당첨이 됐다면 이게 같이 올려져 있었겠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올해 운을 여기에 다 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카이 LDV를 2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개 제품이 딱 당첨이 됐을 때, 와, 올해 운 여기서 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왜 슬픈 생각은 틀린 적이 없지. 그래서 어쨌든 이 퍼스트 컬러 2개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LDV는 제가 그전에서부터도 굉장히 좋아하던 제품이고, 이전에 착용했던 제품이 있어서 굉장히 애정이 있던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 언제 나오나 했다가 사카이 LD 와플이 나오면서 2개가 다 당첨이 돼서 너무 기뻤던 신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착용하지도 못하고 가끔씩 꺼내서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을 너무 다 써버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2019년에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했던 사카이 LD 와플 2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줄줄이 나온 제품들이었죠.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도 굉장히 쉽게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선착구매 래플 이런 게 아니었고, 키스라는 미국의 스니커즈 편집샵에서 남아있는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저는 오히려 편안하게 착용하기에는 사카이 LD 와플보다 이 데이브레이크 제품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컬러 조합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너무 과하지 않고 어느 정도 티는 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지금 구입하려면은 아마 한 20만원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아까운 제품은 아닙니다. 연이어서 나온 제품이죠. 클래식 러닝 슈즈들 중에 데이브레이크 SP, 베가스 골드하고 오렌지 컬러가 섞여있는 이 제품이죠. 배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 제품도 오리지널 컬러 조합을 그대로 살려서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데군데 디테일을 오리지널보다도 오히려 더 내구성이 좋게끔 만든 부분들이 있어서 오래 착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지금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가끔씩 해외 사이트에 재고가 채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리셀가는 한 10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비싸게 주고 구입할 신발은 아닌데, 만약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하면 하나 정도 갖춰놓기 괜찮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년? 14년 된 신발들이에요. 그래서 운 좋게 올해 구했는데, 요거는 엘리트 빈티지 로건베리 컬러 제품이고, 요거는 데이브레이크 회보 2007년 복각판 제품인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미드솔이 이렇게 누렇게 빈티지 가공이 이미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끈도 이게 빈티지 가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오래된 신발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연한 기회에 좋은 컨디션의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발매한 지 12,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착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신발은 오래전에 나온 제품들이 확실히 디테일이나 소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퀄리티 이슈도 많고 제품의 만듦새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좋아지는데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제로클럽을 탈출하지 못하신 여러분들, 2020년에는 꼭 대박 제품들 하나씩 당첨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내 원픽, 그 중에 원픽 하나 물어봐. 당신 여기 중에서 제일 뭐가 좋은데? 나는 사카이. 사카이 2개 중에서 무슨 색깔이 더 좋은데? 1번. 얘? 쟤는 좀 약간 깨구리 같아. 노빨? 근데 얘는 또 반바지에 신으면 그런 여름의 맛이 있지. 아무튼 쏨꼬마님은 얘가 제일 좋대요. 아무래도 리셀가가 제일 괜찮은 제품이라 이거 나중에 몇 차 하면은 살림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흑심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잘 알겠습니다.